이번에도 마을 가장 꼭대기 집을 찾으면 된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집이요? 아니 어느 집이지? 아 저긴가? 어? 아 저 집이 제일 높네. 야, 이 동네 거의 뭐 전망대 같은데요? 저 집 맞죠? 가구 수도 많지 않은 오래된 동네 같은데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요? 이 집이구나. 와, 진짜 높은 데 짓긴 높은 데 지었다. 남향이라 볕도 잘 들고 땅이 아주 기가 막히네. 야, 이거 집 짓기보다 옹벽 쌓기가 더 힘드셨겠는데? 아, 높긴 높다. 이런 명당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저 계십니까? 계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가보자. 잠깐 보자. 귀엽다. 와, 뭐야. 아, 너무 귀엽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시네. 이렇게 숨은 땅을 찾으시려면 보통 토박이들이 많이 찾으시던데 혹시 저희 둘 다 서울 사람입니다. 아, 두 분 다 서울 분이세요?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에 여주에서도 좀 깊은 곳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오셨죠. 야, 근데 땅을 찾기 정말 어려우셨겠는데요? 네. 좀 많이 어려웠는데 결국엔 찾아냈네요. 결혼 14년 차 귀촌 13년 차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들어온 부부 이미진. 오주영입니다. 제가 32살에 귀촌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 13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벌써 40대 중반이시죠? 네, 40 중반이 됐네요, 벌써. 아이, 이분들도 동안이시네. 근데 왜 그렇게 일찍 전원 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일단은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도시 한복판의 주거 비용보다는 이런 교외지가 더 가성비가 좋을 텐데 그걸 몰라서 귀촌을 못하는 게 아니고 흔히들 뭐 용기, 뭐 직장,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만 없으면 누구나 다 이 환경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성비 찾아 도시를 떠난 부부. 땅 구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답니다. 제일 높은 땅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를 했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구규림이 붙어 있는 땅을 또 선호하게 됐어요. 아, 이게 구규림이에요? 네. 오, 그래요? 네, 온 국민이 쓸 수 있는 구규림입니다. 네. 개발되지 않는 숲이 드물어 이런 곳을 어떻게 구하셨대? 저희가 원하는 땅이 하도 안 나오니까 지적도를 보면서 이 위치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와. 저희가 직접 땅을 찾고 주인을 찾아서 땅을 팔아주십시오 해서 갖게 된 땅이에요. 저희가 찾는 조건의 땅이 음. 부동산에 매물로는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팔 생각이 없으신 분 땅을 저희가 사정해서 사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대단한 부부시다. 와. 13평 오피스텔 전세금을 뺐더니 땅을 사고도 절반이나 남았다죠. 그리고 천천히 집을 올렸습니다. 물론 가성비 있게요. 설계 남편이 직접 했고요. 공사는 직영으로 저희 둘이 거의 매일 출퇴근해가면서 같이 지었습니다. 아니, 설마 건축 관계자들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일반 분들이신 거죠? 네, 처음 해봤어요. 안에 보시면 직접 한 티가 많이 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아, 그래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야, 직접. 와, 마당 끝내주네. 이야.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1층은요, 방 하나도 없이 공용 공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의 포인트는 공간 배치보다 그 활용법에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보자.
신발 신고. 아, 네,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거실인데 저희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곳이라. 오. 네, 편히 엄청 들어가세요. 편하네요. 편하긴 편하네. 이렇게 쓰고 다녀도 돼요? 네. 그래요? 이야. 원더로 없이 기초에 에폭시로 마감해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했고요. I'm as restless as a willow in a windstorm.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지붕 있는 야외 공간처럼 사용을 한답니다. 마당으로 드나들기도 편하고요. 제일 위라서 풍경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만끽하려고 이렇게 폴딩 도어로 했습니다. 네, 한번 나가보시죠. 열어보시려고 그러는구나. 네. 이야, 제대로네. 와, 정말 뭐 끝내주네요, 풍경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매일 보죠, 네. 4시간. 저희가 귀촌하기 전에 네. 이제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거기 창문이 많이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도 저희가 앞에가 한 10차선 되는 도로가 있어서 문을 열지를 못했거든요. 전세금이 몇 억이나 됐는데도 창문 하나 열 수 없었던지. 홀딩 도어만으로도 귀촌의 이유는 충분했답니다. 아니 근데 벌레 엄청 들어올 텐데. 벌레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주 대략적인. 네, 대략적이지만 대략적인. 보통은 해질녘인데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조심을 하면 네. 그 외 시간에는 폴딩 열어놓고 있어도 벌레가 집 안으로 잘 안 들어오고요. 벌레는 그렇다 치고 강아지는 어째?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바로 집으로 들어가네. 아이고 지지다. 흙먼지를 다 어쩐데 저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커버 다 떼가지고 털고 햇빛 좋을 때는 일광 건조시켜가지고 다시 넣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강아지 키우거나 제가 생활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매번 강아지를 씻기는 것보다 집안 청소를 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건데. 이뻐라 고마워. 덕분에 햇빛 소독도 자주 하고 도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깨끗하다나요. 대걸레로 쓱싹 하면은 바닥 청소도 끝. 공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네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근데 또 저도 이런 데 와보니까 편리하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벗고 신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막상 청소를 해보면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도시가 아니니까 여기가. 야, 이거 정말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입식 생활에 맞춰 부엌도 널찍하게. 응? 근데 이 구멍은 뭐야? 제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강아지는 제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거든요. 오. 그 처음에는 여기가 막혀 있었는데 하도 저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남편이 구멍을 내줬어요. 창으로 저를 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있나 확인하고 다시 이제 잠을 자는 그 네. 용도의 구멍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끝내주네요. 네, 정말. 강아지 복지가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이 집 재미있는 게 또 있는데요. 글쎄 2층을 1층보다 먼저 지었다네요. 2층을 좀 완벽하게 해놔야지 저희가 충분히 자고 쉬면서 1층을 꾸미면 너무 저희 마음 가진 대로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잠대로 잘 자고 그리고 좀 에너지가 있을 때 1층을 또 열심히 꾸미고 그렇게 하려고 2층만 먼저 완공을 시켰어요. 건축비를 절약하기 위해 2층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1층은 부부가 직접 한 건데요. 영광의 상처들이 남았답니다. 기둥 부분은 좀 감출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니까 아, 저기에서 뭔가 좀 미스가 있지 않았나 뭐 생각도 들고. 네, 원래는 반듯하게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일반인인 처음 집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자재 규격을 몰라서 네, 저 기둥의 두께가 저렇게 굵은 줄 몰라서 저렇게 튀어나오게 됐어요. 네. 높은 층고도 실은 가성비 때문이었다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높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자재 규격이 3.6m 보니까 그 가성비를 최대한 살리려고 커팅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그대로 활용하느라고 이렇게 높아졌어요. 어차피 자르면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 그건 맞는 말이죠. 예. 천장은 2층 바닥 판재를 그대로 노출했고요. 전기과를 나온 남편이 조명도 직접 설치했답니다. 페인트 칠은 뭐 기본이었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네요. 저 벽을 둘이서 계속 칠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팔목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끝나고 병원을 가자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팔목이 부러졌었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냥 많이 써서 아픈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부러진 게 그대로 굳어서 붙었더라고요. 예, 그냥 아픈 줄 그냥 시큰거리는 건 줄 알았죠. 그래서 젊어서 귀촌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가 시공했다는 2층 공간 탐구해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신발 벗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오, 2층은 천장도 낮고 아늑하다. 근데 침대가 담하네. 아니 근데 침대가 상당히 작네요. 두 분 아직도 신혼이신가 봐요. 이건 저희가 낮에 잠깐 쉬는 곳이고요. 저희 침실은 이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침실은 네, 이쪽이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예. 어머나, 아, 근데 뭐가 이렇게 새까매? 여기 침실 맞는 거죠? 심지어 벽지도 까만색으로 하셔서 카텐만 닫으면 완전 암실이 되겠는데요? 저희 생활 패턴에는 너무 안성맞춤이었었던 것 같아요. 글씨도 제가 아예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렇구나. 부부가 직접 설계했기에 가능한 공간이었죠. 13년 전 집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앞서가는 디자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샤워실을 떼서 드레스룸과 세탁실 옆에 넣었답니다. 10년 전에 이게 직접 설계를 하셨는데 이렇다면 되게 그 당시로서는 좀 실험적인? 네. 그때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저도 반대를 했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원체 약간 독특한 성격인데 집도 너무 독특하게 지어질까 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요즘 트렌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항상 앞서가는데 제가 그걸 잘 못 쫓아가고 항상 반대를 했던 경험이 많죠. 그래도 결국 다 실현을 시키시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요거 안 먹을 수 있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네. 네. 아니, 전문가가 시공했다면서 물샌 자국에 곰팡이까지 여기저기 하자가 많네요. 그 공사비라는 거가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사실 선택할 때 좋은 거 알면서도 못 쓴 부분들도 많이 있고 좀 저렴한데 맡긴 파트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제가 현장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하자라는 거는 없을 수는 없는 거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다만 이제 비용을 충분히 줬다면 나중에 보수를 하러 와줬을 텐데 그 AS 개념은 없죠. 비용 아끼다 생긴 문제라는데 소장님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저 이제 타일 사이 줄눈 있죠. 네. 줄눈 사이에서 물이 은근히 들어가요. 그래서 줄눈 보강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꽤 도움이 될 거다. 물론 뭐 단차도 두면 더 좋겠지만요. 지금 저거는 벽 타고 들어오는 게 더 원인일 수 있어요. 소장님 알려주신 대로 네. 제가 저런 정도는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하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직접 해야 디자인하기도 편하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가성비가 좋고요.
네. 선택의 폭도 넓은 것 같더라고요. 하고 안 되면 소장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야, 오늘 막 땀이 나네요, 제가. 귀촌 이후 부부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을 직접 해내고 있는데요. 예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여기 좀 미룰까? 내가 다시 예쁘게 줄게. 와, 제법 전문가 같은데요. 빠은 것 같아요, 뭐 여기. 미용 기술은 강아지 미용을 통해서 배웠고요. 이것도 강아지 바리깡인데 이거 소독해가지고 여기만 살짝 밀어주는 용도로 제가 하고 있고요. 마루타요. 한 분이면 끝날 게 미용실 가면 30분 걸려요. 와이프가 훨씬 빠르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늘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소장님이 좀 물어봐 주셔. 그 생활은 어떻게, 혹시 농사 지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름 우리가 월 수입이 얼마면 시골에 가서 생활이 가능할까를 계산해 봤는데 네. 그때 당시 아끼면 150만 원이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150. 네, 그래서 월 수입 사업으로 150만 되면 둘 다 퇴사를 하고 내려가자. 네, 그래서 150이 충족되는 순간 행동에 옮겼어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고요. 그중에 찾은 게 디자이너였습니다. 돈 주는 건 다 했습니다. 뭐 명함을 파달라고 하면 명함도 파줬고요. 도장을 파달라고 하면 도장도 파줬고요. 어르신들 영정사진 보정도 해드리고 묘지에 잔디를 주기적으로 바꿔서 입혀주거든요. 묘지에 잔디 입히는 알바도 했었고요. 마당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인데요. 디자인 제품 하나가 특허 등록이 되면서 귀촌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 주문 들어온 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택배 발송을 해주고 있어요. 딱 생활비를 신이 주신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걷다 보면 길이 된다던가요. 부부는 자신만의 인생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도전이긴 했으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나름 그래도 여의도, 마포 이런 중심가에 있는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시골을 간다고 하니까 처음엔 많이 반대하셨었죠. 그때 엄청 우셨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살다니. 그때 정말 좀 많이 속상해 하셨었는데 지금 결론으로는 너네가 참 지금부터 저희가 한 10년 더 전에 귀촌을 한 거니까 참 잘했다. 그때는 조금 자기가 조금 서운했는데 걱정하고 지금 너무 잘했다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젊어 보리는 객기라는 불안과 염려가 안도와 확신으로 바뀌었답니다. 결국 부모가 바라는 거는 자식의 행복이니까요. 이 야무진 부부, 이 집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두 분의 취미 공간인가요? 네. 와, 부럽다. 뒤에 여기가 공방이에요? 네. 와, 이건 뭐 취미 생활이 아닌데요? 이제 주택 생활 하다 보니까 나무 다루는 거를 기본적으로 다들 조금씩은 하실 텐데요. 네.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조금씩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어요. 첫 시작은 생계형이었답니다. 서서하게 고장나거나 한 것들을 다 목수님들을 모셔다가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비용 부담이 커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전동 공구부터 구매를 하고 집 수리를 위해서 공을 하다가 그게 좀 더 가구랑 연결이 되면서 집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참 못하는 게 없으시네. 그런데 아내는 또 뭘 만드시는 건가요? 오, 라탄 공예구나. 라탄이 등나무거든요. 등나무는 물에 불려서 잘 휘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만든 골조에 곡선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등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작은 휴지거리 소품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판매도 했었어요. 예, 주문 제작을 가구로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 아내 작품이랍니다. 시골와서 취미로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배우러 오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전문가가 됐다네요. 요즘 청년 귀촌이 는다는데 부부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취미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목공 같은 경우도 취미로 시작을 한 건데 그걸로 실제로 수입을 창출했고요. 와이프 같은 경우도 라탄공예라는 걸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는데 강의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취미로 인한 생각지 못한 수입이 저희는 꽤 컸어요. 귀촌 13년 차. 후회한 적은 없었을까요? 가끔 우스갯소리 둘이 자기가 나랑 아직도 서울에 있었으면 뭘 했을까? 차장 부장쯤이었을 달지 않았을까요? 근데 병원 신세를 많이 졌겠죠. 빌딩 숲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시대. 부부는 진짜 숲을 찾아 뿌리를 내렸네요. 인생은 주관식이라는 거 젊은 부부에게 한 수 배우고 갑니다.